여러분, 체중계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몸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샐러드 가게 박사장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체중을 뺀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목표 체중을 빼겠다는 마음으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보지만 체중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체중이 언제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 살을 뺀다고 해서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식단 관리도 재미가 없고 언제까지 해야 하지? 기약이 없어 보여서 쉽게 포기하고 그만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내 모습에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말 내 삶이 달라질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회원님들을 지도하면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당함이 생기고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운동을 해도 체중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글리코겐과 수분 저장. 둘째, 운동과 펌핑 현상. 셋째, 근육 손상과 회복 과정입니다. 첫째,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육 속 글리코겐 저장량과 수분 저장이 함께 늘어나죠. 글리코겐 1g은 약 3g의 물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운동 중에는 혈류가 근육으로 몰리면서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는데 이는 실제 근육 성장과는 다른 현상이에요. 단지 일시적으로 수분과 혈액이 근육에 몰려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이때 회복을 위해 수분과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나면 붓듯이 근육도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어있는 상태가 되면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체중 증가는 체지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몸이 운동에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운동 초기에 체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인바디를 하는데 체중은 그대로인데 체지방은 늘었어요. 한 달 동안 2시간씩 운동하고 식단도 지켰는데 몸무게가 똑같아요.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체중계 숫자나 인바디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인바디는 전기 저항값으로 체지방률을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분 상태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날 짠 음식을 먹거나 운동으로 근육이 붙거나 수분 섭취량이 달라지면 실제 지방 변화와 상관없이 체지방률이 높게 나올 수 있죠. 한 달 동안 체중이 그대로라도 근육은 늘고 지방이 줄면 체중의 숫자는 변화가 없더라도 몸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리는 가늘어지고 옷은 헐렁해졌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체중계 숫자보다 눈바디와 체형의 변화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하지만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만으로 살은 잘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는 생각보다 적고 우리 몸에는 체중을 지키려고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칼로리를 줄이면 처음엔 체중은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기초 대사량은 줄고 피로감은 늘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결국 다시 먹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핵심은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 특히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갔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간과 근육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 저장 공간이 다 차면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즉,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몸은 계속 지방을 쌓는 모드로, 반대로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낮을 때는 지방을 에너지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로 인슐린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500칼로리라도 케이크와 닭가슴살 샐러드는 인슐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케이크는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올려 지방 저장을 촉진시키지만 샐러드는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 지방 연소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슐린을 낮추는 생활 습관으로는 첫째,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둘째, 단백질과 채소 먼저 먹기. 셋째,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기.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정리하자면 운동 초기에 체중이 늘어난 것은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며 체지방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보다는 눈발이, 체력, 그리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보세요.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보다 중요한 건 식습관과 호르몬 관리, 그리고 꾸준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체중계 숫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몸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동은 몸뿐 아니라 당신의 삶까지 바꾸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한 솔직하고 과학적인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